이번 시간은 Absorption Coefficient Measuremen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흡음 계수를 이제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라 그래서 정제파법이라고도 하고요. 수직 입사음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비는 아래에 그림과 같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어떤 이제 어쿠스틱 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브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이제 요 모형 차에 의해서 이제 이 마이크로폰이 이제 전후로 이 그림상 좌우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편에다 이제 흡음재 시료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스피커가 되는데요. 요 스피커에서 이제 원소드 옥타브 밴드의 센터 프리퀀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100Hz부터 뭐 4000Hz까지 평가를 한다라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100Hz, 125Hz 각각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운드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음원을 제너레이팅 하고요. 이 제너레이팅 하게 되면은 이 안에 파이프 안에서 어쿠스틱 튜브 안에서 어떤 이제 정제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제파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이 튜브 안에는 이제 항상 일정한 어떤 이제 프레저가 이제 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프레저가 이제 작은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자동차 모형의 이제 어떤 마이크로폰,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이제 좌우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맥스 지점과 이제 미니멈 프레저 지점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B를 미니멈 프레저분의 이제 맥시멈 프레저를 이제 스탠딩 웨이브 레이쇼라고 그래서 이제 N으로 표시하는데요. 요 값을 구하고요. 요 값을 구한 뒤에 이제 사운드 업소션 코에피션트는 흡음 개수는 이제 각 프리퀀시 원소드 옥타브인데 센터 프리퀀시 각각에 대해서 요 N 값을 구해서 이제 구하면은 이게 이제 사운드 옵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다 옥타브에 이제 100Hz부터 이제 뭐 4000Hz까지 이렇게 이제 쭉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고요. 다음은 이제 투 마이크로폰 트랜스퍼 펑션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와 이제 같은 유사한 이제 어떤 튜브를 이용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어쿠스틱 튜브, 임피던스 튜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운드 소스를 이제 여기 스피커에서 발생하고 시료는 이제 이 끝단부에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운드 소스는 이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는 원소드 옥타브 밴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이제 뭐 100Hz부터 뭐 4000Hz, 뭐 4000Hz 이렇게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 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입사되고요. 이렇게 이제 시료에 이제 반사되면서 이제 음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여기 튜브에 투 마이크로폰을 이용해서 이 투 마이크로폰에 어떤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압력을 측정해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서 그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한 어떤 이제 흡음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스탠딩 웨이브 메서드보다 요즘에는 이제 이 투 마이크로폰 트랜스퍼 펑션 메서드를 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레버레이션 챔버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레이션 챔버 메소드는 이와 같은 이제 잔향실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향실은 면이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면과 천정도 서로 이제 마주보지 않는 그런 이제 불규칙적인 이제 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퓨즈 필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 음장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잔향 시간이 길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잔향 시간 차이에 의한 어떤 이제 수분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향 시간을 간접적으로 잔향 시간이 이제 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흡음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잔향 시간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짧다라는 얘기는 이제 흡음 개수의 이제 어떤 흡음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떤 시료가 없었을 때 어떤 이제 잔향 시간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가 있었을 때 어떤 잔향 시간을 체크해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잔향 시간을 대입하면은 어떤 이제 absorption coefficient 흡음 계수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V는 이 잔향실의 최적이 되고요. 이 S 다시는 시료의 이제 면적이 되고요. T는 이제 시료가 있었을 때 레볼루션 타임이고 T0는 이제 시료가 없었을 때 레볼루션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제로는 뭐 베이컨트 룸의 이제 어떤 흡음 개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이제 잔향실은 흡음이 이제 전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이제 값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버레이션 챔버 메소드는 이 스탠딩 웨이브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피커에서 원소드 옥타브 밴드의 이제 각각 중심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 방법은 이 안에 음장이 이제 디퓨즈 필드 확산 음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난입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흡음 개수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영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흡음 개수를 평가할 때는 이 방법이 이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샌딩 웨이브 메소드나 투 마이크로폰 트랜스퍼 펑션 메소드는 이제 어떤 수직 입사음만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이제 흡음제의 생산 품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평가가 이제 더 적당한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버레이션 챔버 메소드는 이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 건물에 어떤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래전서부터 이 레버레이션 챔버가 이제 조그만 이제 간이 챔버로 이루어진 알파 캐빈이라는 그런 이제 설비를 이제 스위스에 이제 유니켈러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콘크리트 잔향실도 이제 그런 조그만 이제 포터블이죠. 포터블 레버레이션 챔버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어떤 이제 평가를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영구적인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콘크리트 잔향실에서 평가를 해야지만 이제 뭐 그 평가 주파수 범위도 이제 더 넓어지고요. 더 이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흡음 개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보통은 이제 각 주파수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파수별로
어떤 값을 가진다. 흡음 계수가 어떤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시류에 따라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어느 제품이 어떤 흡음재가 흡음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보통을 얘기하지만은 어느 한 값으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NRC라 그래서 이제 노이즈 리덕션 코에피션트라 그래서 이제 흡음재의 흡음 성능을 단 한 개로, 그러니까 한 개 대표값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NR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RC는 이렇게 이제 구한 어떤 이제 흡음 계수에 대해서 몇 개의 주파수에 대한 어떤 이제 흡음 계수를 이제 산술 평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Hz, 500Hz, 1000Hz, 2000Hz를 산술 평균해서 요 값을 이제 NRC로 해서 그 이제 시류의 흡음률이 어떻게 된다, 흡음 계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보면은 요 250Hz, 500Hz, 여기 뭐 1000Hz, 2kHz 이거를 이제 산술 평균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 시료의 NRC는 0.9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에 비교하기에 상당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NRC라는 어떤 이제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흡음 성능을 비교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흡음 개수가 1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레버레이션 챔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특히 이제 1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상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어떤 규정된 면적이 있는데 규정된 면적보다 이제 큰 경우에 2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제 경우로는 이제 어떤 이제 시료의 이제 규격의 이제 면적을 똑같이 이제 사용하지만은 그 이제 절단면에 이제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 높이에 이제 측면 부위에 이제 어떤 흡음력이 이제 흡음이 이제 작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1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흡음재의 상면만 어떤 흡음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흡음 개수를 평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한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흡음 개수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NRC라는 이제 흡음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